양대항공사 이륙 준비. 조원태 대한항공사장이 한진그룹을 이끌게 되면서 3세 경영에 막이 올랐습니다.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었는데요. 양대항공사의 미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, 이 한진그룹이 빠르게 리더십 공백을 채웠어요. 그러니까 그 장례 절차를 치르고 8일 만에, 그러니까 지난 24일 날 조원태 회장이 이제 한진칼의 이사회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게 된 건데요. 네. 생각보다 상당히 빨랐다.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수성 보국이라고 하는 그 선친의 그런 이념을 좀 이어받기 위해서는 삼형제가 뭉쳐야 된다. 이제 이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조원태 회장이 경영 수업이 사실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그 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, 이런 것들이 좀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세간에서는 경영 수업이 조원태 회장이 돼 있느냐, 그리고 지분이 너무 적지 않냐, 이런 의구심의 시선이 있는데 교수님, 네. 이 그룹이 쉽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쉽지 않지만 오히려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. 조원태 회장과 또 그 자녀 3명이 좀 협심해서 굉장히 협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이제 강성부 펀드가 15%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포함한 일가가 29% 지분이에요. 아버지가 이제 한 18%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진칼만 지키게 되면 일단은 네. 계열사들은 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성부 펀드가 조금씩 지분을 늘려왔었고 그렇죠. 또 조양호 회장의 그 사후에 지금 상속세 내야 되는 게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공동의 지금 적이 있습니다. 강성부 네. 펀드 적이 네.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적이 있으면 가족이 단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단합을 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지금 취임식도 하지 아니하고 가족 회의부터 해서 서로 형제 간에 우애를 다져서 지금 공동의 적을 잘 대응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변호사님, 현재로서는 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 봐요. 사실 이제 걱정했던 게 2천억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. 네. 근데 돈이 없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, 이게 문제였는데,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5년 동안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. 물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네. 그렇지만 지금 이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현재 이 지분 가치 관련해서 2천억 정도는 우리가 5년 정도에 나눠 낼 수가 있다. 그리고 특히 본인이 받는 배당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도 연납할 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정 안 되면 나중에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,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네. 문제는 강성부 펀드, 즉 KCGI입니다. 한진칼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교수님, 일단 네.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뭐 방어밖에 지금 방법이 없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한진칼이 이제 그룹의 정점이 있는데 한진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열사가 한진칼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한항공도 그렇고 뭐 호텔도 그런데 지금 강성부 펀드가 15%,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과 그 가족이 29%, 그다음에 이제 조원태 회장과 자녀들은 똑같이 2.3% 지분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한진칼 지분을 지킬 것이냐. 제가 보니까 한진칼 지분 29%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과 그다음 나머지 지분을 좀 팔아서 현금을 납부할 것이고, 앞에 말씀하신 것 같이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진칼 지분을 절대 놓지 않고 잘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변호사님,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매각 주관사가 결정이 됐어요. 네, 매각 주관사를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CS 증권이 네. 결정이 됐는데, 사실 예전부터 여기서 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됐습니다. 근데 금호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는데 이 CS사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었고 가장 믿을만하게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하였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매각 의향서를, 이제 인수 의향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재무자문으로 이화이 환영하고 법률자문으로 법무법인 세종이 지금 결정되어 있어서 아마도 한 2, 3개월 가량 이제 실사를 거치고 그 네. 다음에 인수 의향서, 즉 이거를 LOI를 접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이게 제대로 잘 될지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뭐 한진이든 아시아나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퇴진하고 난 다음에 가치가 사실 갑작스럽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네.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될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. 네.
이미 채권단에서는 올해 안에 매각을 목표로 잡았던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, 이 자체 실사가 끝나면 바로 몸값도 결정이 되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추정되는 가격이 제가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되고 아. 아시아나가 부채가 한 8조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합치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당장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금액이 한 네. 2조 원 안팎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주요한 뭐 SK나 하나 또 이렇게 CJ 같이 물류 기업들이 이제 아시아나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시아나를 가지게 되면 에어 부산, 에어 서울 이렇게 주요한 저비용 항공사죠. 그다음에 네. 아시아나가 좋은 점은 항공권입니다.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전라도 호남 지역에도 하나 주자 이렇게 해서 금호그룹을 선정해서 주었는데 이 항공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큰 권리거든요. 그래서 이 판 금액이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 두 곳 순탄이 날아오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.